서울과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확인합니다. 팩트 체크. 과연 팩트가 맞는지 또 속사정은 어떤지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 뉴스를 보면서 못마땅했습니다. 네. 자, 강남 음마는 안 되고 네. 송파, 잠실은 됐다. 네. 아시죠? 무슨 네. 말인지. 네. 예. 이 소문의 진상이 이제 강남구 음마 아파트는 50층 재건축이 막혔는데 네. 송파의 잠실에는 50층 아파트가 허락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송파의 잠실 중앙 5단지 재건축이 예. 시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네. 시행안에 보면은 50층짜리 건물이 허가가 됐고요. 예. 예. 최근에 음마 아파트는 지난달에 49층으로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거든요. 예. 반려가 아니고 아예 접수도 안 됐습니다. 제대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잠실 중앙 5단지가 한강변 최초의 50층 예. 주거 지역이 됐고요. 예. 그래서 2023년에 완공되면은 결국 50층 건물이 있는 6,40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잠실 이 5단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교통 혼잡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보다 크면 컸지 네.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잠실에는 50층 높이가 허락이 된 거고 음마 쪽은 허락이 안 된 건가요? 이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잠실 재건축 조합에서 좀 머리를 썼는데요. 예. 우선 그 잠실 5단지는 그 다른 1, 2, 3, 4단지에 비해서 그 당시 처음에 지어질 1, 2, 3, 4단지는 약 5층 정도로 지어졌고 잠실 그렇죠. 5단지만 15층으로 지어졌습니다. 15층이죠. 예. 그러니까 그 용적률 같은 그런 많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잠실 지역이 서울시 2030 플랜에 의하면 광역 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 중심지.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업무 시설이나 문화 시설들이 그쪽에 집중돼 있어서 예. 서울시 7곳 중에 하나인 그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잠실 주공 5단 재건축 측에서 머리를 쓴 게 그 예. 중앙에 그 주공 5단지 새로 지을 곳을 중앙에 큰 도로를 내고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고요. 아. 예, 잠실 쪽에는 오피스텔이랑 저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 호텔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주거 지역이 아니고 준주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50층을 허락을 받았고요. 예. 그 나머지 지역 한강변 쪽에는 이제 3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아,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잠실 5단지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도심이라고 포함되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네. 그리고 또 그 도심이니까 도심에 걸맞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크게 내고, 네. 한쪽은 그 50층짜리의 주상복합을 짓지만 다른 쪽은 35층 딱 제한을 갖다가 지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층이 되는 부분은 일부밖에 없는 거군요. 네, 정확히 하면 반으로 나눴고요. 예. 잠실역 쪽, 광역 중심지에 가까운 쪽은 주상복합이라든지 호텔 등이 들어서고요. 거기는 예. 이제 50층, 35층 제한이 풀려서 50층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한강변 쪽에 있는 지역에는 35층으로 제한이 있는 아파트, 주거시설을 짓는 겁니다. 예, 명분은 살린 것 같은데 이런 꼼수를 다른 대단히 재건축 단지에서 배우지 않을까요? 조금 다른 게 예. 다른 지역들 중에 이제 광역 중심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뭐 나머지 신청하고 있는 그 주변 아파트들만 해도 뭐 크로바, 미성, 진주 아파트 등도 그 주변에 있지만 광역 중심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그렇군요. 35층으로 제한을 둬서 신청을 했고요. 예. 다른 뭐 강남 지역 아파트들도 지금 그 사항을 보고 지금 수정하거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음마 아파트 위치를 보면 거기를 광역 중심지라고 보기에는 좀 외진 곳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꼼수를 내서 뭐 도로를 가운데 뚫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50층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잠실과 같은 경우처럼 50층이 반밖에 허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어떤 뭐 개발 이익이라든가 혹은 또 그 안에 뭐 교통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혼잡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우려할 만큼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럼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팩트라고 봐야 되나요? 팩트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애매한데요? 예, 이번 팩트체크가 이제 음마 아파트의 경우는 좀 음마 아파트가 원하는 바를 좀 고집하는 상황이고요. 잠실 중앙 아파트는 그 서울시가 요구한 공공성 강화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원칙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성 강화, 뭐 층 이런 것들을 제한을 주고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잠실 중앙 5단 측에서는 그걸 다 반영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문화시설 등의 많은 부분을 부지를 양보를 하고 또 이제 소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소형 가구를
10%까지 602가구 정도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초안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가 많이 반영이 됐고 서울시 이런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 정도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절반의 진실이라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일단 문화부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임대주택 그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 없는 사람들의 서름들도 배려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건축 단지들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양보를 많이 한 편이고요. 서울시와 잠실주거단지 제조합 측과의 그 협의가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소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소재 한번 볼까요? 서울시 강남구 싸움에 등 터진 푸드트럭. 이렇게 강남구하고 서울시는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 따지면 푸드트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끔 됐다라고 하는 뉴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푸드트럭에 제한을 주면은 영세한 푸드트럭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한을 뒀다는 건가요? 예, 원래 2014년에 처음 법안이 마련된 이 푸드트럭 관련된 거는 그 영세한 소사업자나 청년층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인기를 좀 모은 편이고요. 지금 뭐 전국에 한 800대 정도 그렇게 운영 중이고. 전국에 800대, 서울시만 해도 한 400여 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원래는 그 2000대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도 좀 대형 업체가 이쪽에 좀 들어오려고. 대형 업체가 푸드트럭에도 막 이렇게 뭐 가맹점을 갖다 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선은 그 가맹점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이제 아주 큰데 아닌 좀 적은 곳은 지금 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중이고요. 영업을 한다는 문제는 그 외식 업체가 모 외식 업체.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푸드트럭 상표 출원. 푸드트럭으로. 그 전에도 이제 커피 업체나 그 외식 업체가 좀 이벤트식으로 해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은 많이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어떤 공공사업이나 행사 등에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 푸드트럭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왜 싸운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좀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30대 창업자인 그 윤모 씨가 서울시에서 이제 주관하고 이제 모집을 한 그 수서역 공용주차장에 푸드트럭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서역 공용주차장. 여기 사실은 유동 인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짜배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푸드트럭한테는 노릴 만한 곳이죠. 여기를 신청했는데 근데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설공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도 다 했어요. 계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신고를 이제 관할구청에 해야 돼서 강남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는데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강남구청에? 뭐 신고 수리를 안 하면 일단 그 윤모 씨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분한테 큰 돈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날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서울시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고요. 최근 그 행정심판을 통해서 강남구청에 영업 허가 반려는 이유가 없다. 빨리 허가를 수리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에는 푸드트럭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가를 안 내줘서 이렇게 싸움이 붙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줬는데 강남구청에 안 내주는 그런 이유는 감정 싸움인가요? 절차를 들어서 좀 강남구 입장에서는 강남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서울시는 큰 틀에서 서울시를 운영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데 강남구는 조금 강남구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고래 싸움에 진짜 영세업자가 등이 터질 뻔한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지원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갈등을 빚었던 것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3년 전 처음 법이 통과되고 시행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좀 지원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또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이 이제 수익이 떨어져서 좀 많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그 상인들,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제 노점상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그렇죠. 지역에. 그래서 지금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편인데 그 관할 서울시 같은 그 관공서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협의를 먼저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우선은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나 그 관할 관공서에 지정한 곳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곳은 또 이제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에 있어서 기존 상인과의 갈등 해소는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기존에 있는 가게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업체면은 문을 닫는 시간에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현명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그 푸드트럭 갖고 방송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인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런 갈등들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했던 그 거대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치들을 좀 발빠르게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이 푸드트럭도 사실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는 지원을 해주고 프랜차이즈는 규제한다. 규제한다. 예, 고맙습니다.